이완규 전 법제처장에 대해서는 저희가 일전에 한번 간단한 양력을 소개해드렸기 때문에 제가 간단하게 이제 검찰에 있을 때 그런 일들을 좀 소개를 해드리면은 한마디로 얘기하면 이완규 전 법제처장은 검찰주의자라고 요약을 할 수가 있고 이분 같은 경우에는 검찰과 경찰이 수사권 조정을 가지고 다툴 때마다 국면마다 검찰의 이론가로서 현장에 나왔던 사람 중에 하나입니다. 노무현 정부 때도 검찰 개혁 문제에 참여를 했었고 대표적으로는 이명박 정부 때 2011년에 사법개혁 논의 일환으로 검찰개혁이 있었는데 그때 수사권 조정 논의에서 강력하게 반대표를 던진 사람 중에 하나였고 실제로 당시에 검찰 수뇌부가 미온적으로 대처한다는 이유로 이분이 검찰 지도부를 비판하면서 사표를 던졌는데 반려가 된 일이 있을 정도로 그렇게 있었고 결국 그러면 검찰에서 언제 옷을 벗었느냐 문재인 정부가 들어서자마자 첫 번째 인사에서 검사장 승진에 누락되자 결국은 나가게 된 것이고 그걸 두고 사람들이 하는 말은 결국은 또 한 번의 검찰 개혁이 시작될 것이기 때문에 본인도 자리를 포기하고 나간 게 아니냐라는 관측을 주변에서 했다라는 말씀을 좀 드릴 수 있고 아니 그리고 뭐 사실 이완규 전 처장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헌법재판관 임명 과정에서의 문제들이 지금 마치 재판에 넘어간 상황에서 실제로 그런 당사자로서 추천이 됐던 인물 아닙니까? 얼마나 윤석열 정권에서 믿을 만한 사람이면 이 사람을 콕 집어서 헌법재판관 후보로 추천을 했겠습니까? 아니 뭐 이완규를 이제 제가 좀 조사를 하다 보니까 이완규가 이제 윤석열은 구수, 이완규는 팔수를 했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이 사람이 어쨌든 그 검찰에서 굉장히 아까 구교영 기자가 얘기했지만 굉장히 그 이데올로그다, 그래서 이론가라고 하고 이건 사실인 것 같아요. 그래서 검찰 논리를 만드는 일종의 그 평검사 때부터 세게 했고 실제로 이 사람이 저서가 제가 뒤져보니까 저서 되게 많아요. 많은데 네. 특히 뭐 형사소송법 실무인가 이 책은 이게 법조계에서도 되게 중요한 연구소라고 연구소로 통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건 대단한데 이제 문제는 이 사람이 이런 법 기술을 갖다가 좋은데 쓴 게 아니라 이제 알량한 법지식이죠. 이거 정당하게 쓴 게 아니라 윤석열의 어떤 사법 리스크를 방해하고 말도 안 되는 통치를 정당화하는 데 이제 역할을 했다. 그렇게 볼 수 있어서 예컨대 이제 법제처장으로서 한 일이 검찰 수사권 축소를 막기 위한 뭐 법무부 시행령 개정 등 뭐 각종 논란이 되는 정부 입법 주요 정책에 대해서 이제 합헌적 유권 해석을 그렇습니다. 내리면서 네. 법 기술을 나쁘게 제공했다. 그래서 이제 야권에서는 내란 정권의 법 기술을 제공한 내란 부역 기관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기도 하고요. 어떤 분은 그러시더라고요. 자기가 보기에 이제 그 윤석열 정권의 오적을 꼽으라고 하면 저기 이완규는 꼭 들어가야 된다. 아, 오적 중에? 네, 왜냐하면 법 기술을 제공을 하고 정말 나쁜 사람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리고 뭐 우리 이제 지금 내란 국민에서 보면 위증죄도 했잖아요. 그리고 안가해동을 했는데 안가해동에서도 본인이 뭐 앞으로 어떻게 대응할지 얘기를 안 했겠습니까? 기술자인데 그리고 나와서 본인들이 그 PC 저기 핸드폰 바꾼 거 저기 들통나니까 인정하고요. 그래서 이 사람은 뭐 여하튼 내란에서도 중심 인물이고 윤석열 정부 내내 우리가 볼 수 있었던 어떤 이해할 수 없는 일들에 대해서 나름대로 좀 근거를 제공하거나 아니면 좀 이렇게 좀 방어막을 쳐주는 그런 네. 나쁜 일을 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분 뭐 최근에 뭐 하고 있냐 봤더니 저기 뭐야 임성근 전 사단장 그 그러니까요. 변호인더라고요. 맞아. 그래서 예. 야 저는 뭐 예전에 그 한덕수가 재판관 임명할 때 상식적인 사람이라면 안 받겠다고 했는데 맞는데 덥석 기회가 있으면 하겠습니다 했을 때부터 야 이 사람 참 특이한 그러니까 일반 상식과 다른 가치관 내지는 윤리관을 가진 사람이라고 생각했는데 임성근 전 사단장 지금 변호하면서 뭐 지금 뭐 이게 무슨 이 뭐 프레임이 어쩌고 저쩌고 변호하는 걸 요새 텔레비전에도 얼굴도 비치더라고. 그래서 내가 보통 사람이면 가급적 이렇게 숨어가지고 얼굴을 안 비칠 것 같은데 참 대단한 사람이라는 생각이 들고 또 하나는 아까 이원 기자 잠깐 얘기했지만 이게 지금 안가모임 성격에 대해서 지금 뭐 이 사람은 뭐 그게 뭐 연말 가기 전에 뭐 잠깐 뭐 보자는 이야기를 했지만 지금 특검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이게 이야기를 했잖아요. 이게 그때 이제 박성재라든가 이런 사람들이 그 계엄 정당성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관련한 그 문건 작성을 그 밑에 과장한테 시키고 그 사람한테 받은 그 파일을 가지고 그 안가 모임에 갔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러면 그 파일 가지고 가서 그러면 야 올 연말 진짜 올해 진짜 다사다난해서 이야기를 할 건 아니잖아요. 파일을 보면서 그럼 무슨 당연히 계엄 정당성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아까 그 정신석 이야기도 했지만 정신석 실장이 그때 보면 이제 안가 해동에 앞서가지고 당정대 회의가 열렸잖아요. 맞아요. 당정대 회의 열려서 정신석 실장이 그런 이야기를 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계엄의 정당성이나 불가피성에 대한 논리를 구성해서 금일 자정까지 윤석열 대통령한테 보고를 해야 된다. 그러니까 그걸 듣고 박 전 장관이 이제 어떻게 보면 그 담당 과장한테 시킨 거죠. 시킨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가지고 이후에 양가 모임에서 그 논의를 했다는 거잖아요. 그게 약간 착착착 들어맞는 것들이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다만 저는 이제 좀 약간 이해가 안 되는 특검이 이제 이 양가 모임 성격은 규명했는데
이게 뭐 계엄 이후에 대응 논의를 한 것이기 때문에 범죄를 구성하지 않는다. 뭐 국이잖아요. 뭐 잘 알겠지만 이게 이제 뭐 그런 이야기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내랑 반조라고는 할 수 없는 게 이게 계엄 이후가 끝난 뒤에 이루어진 모임이기 때문에 이게 법적인 처리를 할 수 없다고 해서 그런 이야기를 하는데 야, 법을 잘 모르는 사람은 아니 끝났더라도 저 사람들이 저렇게 뭔가를 막으려고 했으면 처벌돼야 되는 거 아니냐 생각하는데 그게 현재로서는 뭐 법적으로 뭐 그게 없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완규 참 특이한 사람인 게 검사들한테 검찰 개혁에 대해서 의견을 물으면은 가장 10중 8구 무슨 대답을 하냐면은 이게 제도 개혁보다도 인사가 중요하다. 인사가 만사다. 인사를 잘하면 검찰 문제 없다. 이렇게 말을 하는데 실제로 이완규도 검찰을 나가면서 어떻게 얘기하냐면은 청와대가 검찰 인사에 이것저것 이렇게 외부적으로 영향을 주는 게 잘못됐다는 말을 했는데 정말 윤석열 정부 때 돌아보십시오. 청와대가 검찰 인사에 무슨 일을 벌였는지. 그리고 이완규 같은 사람을 뽑아서 요직에 두려고 했던 내가 청와대 아닙니까? 검찰 출신을 기용을 해서. 그 법제처장이 사실은 지금까지 검찰 출신이 된 적이 한 번도 없었거든요. 그러니까요. 네. 그러니까 결국은 이완규의 그런 언행이라는 게 이론가로서 이완규가 제대로 서기 위해서는 실천적인 태도로 그 이론에 입각해서 해야 되는데 결국은 본인이 주장했던 글과 말이 전부 다 현실 세계에서는 정당하지 못한 방식, 180도 다른 방식으로 표출이 되니까 누가 이완규 말을 믿겠습니까? 글을 믿고. 뭐 약간 여담인데 그 김진우 기자가 그 이완규 재판에 나온 거 보고 열받았다고 하는데 저도 이제 그래서 찾아봤거든요. 근데 지금 사진을 보면 윤석열하고 묘하게 닮지 않았어요? 아, 외모가 되게 닮은 것 같아요. 머리는 좀 더 없죠. 보니까 근데 뭐 상대적으로. 예. 윤석열도 사실 이쁘게 너른 거지. 그게 자세히 보면 알 수 없습니다. 그리고 팔수 구수 얼마나 사이도 좋고 친구에 생긴 것도 닮아가는 것 같아요. 궤변도 닮아가고. 그래서 뭐 저는 이완규 같은 사람 보면서 더 이제 알량한 우리 전에 했었지만 엘리트들이 얼마나 참 알량한가. 뭐 아무리 공부 많이 하면 뭐 합니까? 제대로 된 공동체 의식과 도덕적 의식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걸 이제 이완규라는 사람이 보여준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좀 이번에 제대로 단죄가 되어야 하는데 또 무슨 법 기술을 사용해서 어떻게 빠져나가려고 할지 좀 그게 좀 우려스럽습니다. 네.